안녕하세요. 오늘 이코노미스트 얘기는요. 정부 부채가 언제까지 늘어나고 또 이 저금리, 이 싼 돈은 언제까지 계속 풀릴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총 21인 긴 문단인데요. 핵심만 짧게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만 해도 정부의 부채 증가, 이거는 인기도가 낮은 정책이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면 세금으로 수입이 생기고요. 돈은 어디다 쓰냐면 쓰는 거를 재정정책이라고 하는데 뭐 다리, 도로건설, 또 코로나 긴급지원금 이런 거에다 쓰죠. 지금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어려움이 생긴 거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It put less faith, 믿음을 덜 했다라고 합니다. borrowing, 정부가 돈 빌리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문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can this go on?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부의 지출 문제는요, 케인즈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때 배경은 침체의 원인이 바로 수요 감소에 있다라고 해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보면, 자, 경기가 좋아지려면 돈이 돌고 돌아야 돼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돈이 당연히 안 돌겠죠. 그러면은 민간 개인들이 돈을 안 쓰면 정부가 그러면 내가 나서서라도 돈을 써야겠어 라고 한 거예요. 이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그러니까 가게 대신에 개인 대신에 돈을 빌려가지고 돈이 좀 없으니까 세금으로는 충당이 안 되니까 돈을 빌려서 돈을 쓰는 것이고,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하는 건데요, 금리를 조절합니다. 금리를 좀 내려가지고 가게가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 말을 하죠. 자, 1930년대 때 이때 경기가 안 좋았죠. 대공황 때문에. 그래서 recessions come about when the economy is hit by a sudden rise in desire to save money.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껴 써야지 돈을 안 쓴 거예요. 그럼 시장에 돈이 안 도니까 기업들이 또 투자를 안 하니까 실업률, unemployment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쓰려고 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괜찮아. 세금 땡겨 쓰면 되지 뭐. 지금 막 돈 쓰고 나중에 세금 올려서 그걸로 메꾸면 되지 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raise more in taxes and thus pay off debt. 다섯 번째, 자, 눈치가 빠릅니다. 국민들이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세금을 올리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돈을 또 더 안 썼대요. 1970년대, 80년대 이제 붐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rational expectations,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A fiscal stimulus paid for by borrowing. 이 정부가 정부가 이렇게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요, 이것도 다 빚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보니까 가게들이, household가 어떻게 했냐면 spend less, save more, 돈을 안 쓴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안 쓸게,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내가 유도해 줄게, 대신에 금리를 낮춘다. 이 물건을 많이 쓰게 하려면 물건값을 싸게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려면 돈값, 즉 금리를 낮춰준다라는 것이 그 정책이었던 것이죠. So when the economy is slow, 경기가 침체되면요, monetary policy would loosen. 이 통화 정책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시장에서 느슨하게 많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Making it cheaper to borrow. 돈 빌리는데 돈값이 싸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더 쓰지 않겠냐.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은 돈이죠. 이 중앙은행이 나와가지고 금리를 조절을 해서 시장에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금리라는 수단을 이용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풀인 겁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갈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통화 정책의 한계였습니다. However, 2000년대에 so problem, this approach beginning to become plain. 요거트도 복숭아 맛, 딸기 맛 등이 있는데 플레인 맛도 있잖아요. 아무 맛 없는 거. 이 정책이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밍숭밍숭.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죠.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8-9년에 그래서 거의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다. 그래서 또 대안을 내놨습니다. 아까 통화정책 썼죠, 저금리. 그런데 이거를 급진적으로, 더 급진적으로 쓰는 거예요. 금리가 거의 제로였는데 급진적으로 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가 돈 안 쓰겠다 했는데 정부도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져서 돈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급진적 통화 정책을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합니다. 양적으로, 양떼기로 푼다 이런 말이죠. 양적 완화는 이 직접 그 연준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돈을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뿌리는 듯이 이렇게 시장에 돈을 많이 뿌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방법은 뭐냐?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돈을 정말 뿌려요. 돈을 뿌려요. 그 방법은 국채, 시장에 있는 회사채를 걷어들입니다. 돈을 주고 이걸 사는 거예요. 이 증권을. 그러면 시장에 정말로 돈이 중앙은행의 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돈이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금리 정책은 금리로 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이 양적 완화는 직접적으로 엄청난 돈을 뿌린다다가 정부도 다시 돈을 쓰겠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요, 수요 감소가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Borrowing in order to stimulate 경기 진작을 위한 이 정부가 돈을 빌리는 이 행위는 not just as an occasional pick me up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일이 아니라 permanent 영원한 구조적으로 해결을 할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데 정부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빚을 내서 이렇게 돈을 쓰는데 내 빚에 대한 금리가 당연히 이자가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또 구축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crowd out, 밀어낸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아까 빚 내려고 국채 발행을 했어요. 나 언제 빚 갚을게 하는 이 빚 보증서를 쓰는 거를 국채 발행이라고 하죠. 그럼 시장에 이 물건이, 국채라는 물건이 엄청 많이 풀리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돈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약간 곤란해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이것은 시장 금리도 영향을 끼칩니다. 시장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민간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이 돈을 쓰게 하려고 정부가 빚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결론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거를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어? 라고 skeptics,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but as the years went by, 몇 년 지금 계속 지켜보니까 interest rates remain stubbornly low. 계속해서 금리가 낮더라. 그래서 이 정책이 tenable, more even attractive, 괜찮아 보이더라. 아무튼 간에 그래도 문제는 있죠. 이게 그래도 언제까지, 아까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될까? 일본 보면 알아. 자, 일본이 지금 부채가 GDP 대비 부채가 154%인데 일본이 잘 견디면 우리는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폭망을 하게 된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아무리 돈이 싸져도 문제는 민간이 돈을 안 빌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다짐을 합니다. 민간이 돈을 쓰는 그날까지 계속 쓸 거다. 수요가 안 오르는 이유는 정말 당최 모르겠다. 여기 원인 몇 가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뭐 고령화도 나오고 기술 문제도 나오고. 이제 결론 다가갑니다. 정부가 이렇게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하죠. 돈을 계속 펑펑 쓰는데 과정에서 아까 구축효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당분간은 정부 지출만이 답이다. 그래도 금리 인상은 두려워해야 한다.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possibility. 그 금리 체인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또 much as 2002년에요. has shown that you should prepare for any low probability disaster.
가능성이 낮았던 재앙, 이게 코로나인 것 같아요. 이때 또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했듯이 이거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었었는데 금리 인상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 글의 의의는 이코노미스트는 항상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돈 안 쓰는 정부를 추구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서도조차 정부가 돈 쓰는 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돈 쓰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빌리고 그 돈을 어디에다 쓰고 빚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